스위스에서 출발해 오스트리아로 가는 비행기 안. 비행기를 탑승하면 느껴지는 특유의 설레는 분위기가 깔려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평화가 깨졌습니다. 기체가 갑자기 흔들렸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까지 들려옵니다. 웬 동양인 남자가 여자 승무원의 머리채를 잡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또 다른 동양인 남자가 나타나는데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스위스의 승무원 줄리아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 사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은 승무원인데요. 20대 초반부터 이 일을 시작했고 지금 곧 30이니 꽤 오래도 했네요. 어릴 적부터 승무원을 꿈꿨고 준비해와서 금세 취직할 수 있었죠.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아시다시피 승무원은 장거리 비행 후 도착지에서 저마다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을 하는 동시에 세계 여행도 많이 했죠.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례 없던 적자만을 기록하게 되어 저도 구조조정당할 뻔했었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들었을 때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중국 때문에 피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싶어서요.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저는 중국이라면 학을 뗐거든요. 사실 승무원 중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겉으로는 당연히 친절하게 대하지만 내심 그들을 꺼려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고 비행 중 제가 겪은 어떤 일 때문에 중국인들을 꺼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승무원 일을 갓 시작했을 때의 일이에요.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첫 비행을 앞두고 있었던 저는 설레는 마음을 어쩔 줄 몰랐죠. 설레면서 많이 긴장도 됐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첫 비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 갑자기 출발이 지연됐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구나. 조금 늦어지겠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이미 1시간이 지나 있었죠. 왜 그런가 싶었는데 엔진에 이물질이 찌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물질이란 건 동전들이었죠. 엔진에 무슨 동전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의아해서 선배 승무원에게 물어보니 중국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었죠.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위험하게 엔진에 동전을 던지는데요? 나중에 안 사실은 자신이 탈 비행기 엔진에 동전을 던지는 것은 중국인들의 문화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안전하게 비행을 마치라는 의미이거나 행운을 비는 의미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죠. 정작 엔진에 동전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는데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동전은 총 9개였어요. 승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표정을 보고 알았죠.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해서 동전을 던져준 건데 왜 제거하냐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참,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기장님이 비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승객으로서 타본 적은 있어서도 승무원으로서 타보는 비행기는 감회가 색다르더군요. 저는 선배 승무원들의 옆에 서서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 승객들의 동태 등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비행기는 잘 가고 있었어요. 무사히 도착할 느낌이었죠.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무척 가깝죠. 비행한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뭐 바람이 좀 샜나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흔들림이 멎지를 않았습니다. 전 그 순간을 아직까지도 기억해요. 불규칙적으로 흔들렸다가 괜찮아졌다를 반복하더니 결국 기체는 심하게 흔들렸어요. 난기류를 만났던 것입니다. 꽤 심하게 덜컹거렸는데 그게 은근히 오래 지속돼서 멀미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저를 비롯한 승무원들은 안전벨트 다시 제대로 확인하고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지시를 잘 따랐어요. 일부만 제외하고 말이죠. 그 일부는 동양인들이었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니 중국인이 틀림없었죠. 그중 한 남자는 시끄러운 목소리로 뭐라고 외쳐댔습니다. 저희를 향해서는 영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토할 것 같아 미치겠으니까 당장 화장실 좀 가게 해줘요.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는 사람이 자신뿐일 거라고 생각하나 싶었죠. 실제로 그는 안색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보다 훨씬 불안한 표정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리를 치다니요. 시끄러운 소리에 어린 아기도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분위기가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중국인은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기내 분위기 왜 이래?
기장이 똑바로 비행을 못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기장 나와보라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와 다른 승무원이 그 중국인 남자에게 다가가서 진정하라고 말했지만 그로 인해 분위기가 완전히 혼비백산해지고 말았죠.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넌 꺼주고 기장이나 부르라니까? 제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남자는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그저 타이른 것만으로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네요. 남자의 악력이 어찌나 센지 저는 머리가 뜯길 뻔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던 순간 겨우 손이 떨어졌어요. 다른 남자가 나서서 제지해준 덕분이었죠. 그 남자는 같은 동양인이었는데 중국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행패 부리던 중국인의 손목을 붙잡고는 힘으로 자리에 앉혀버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아니고 한국인인 것 같았어요. 그의 옷에 작게 프린팅되어 있는 태극기를 보고 알았습니다. 한국인 남자도 영어로 중국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더군요. 지금 어린애들도 무서워도 가만히 있는데 다 큰 성인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수치를 안다면 얌전히 앉아서 잠잠해지길 기다리시죠. 조용히 하라니까요. 그 남자 덕분에 그나마 기내가 좀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머리가 산발이 되었지만 다행히 눈물은 참아냈어요. 울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흔들림 때문에 저도 속이 울렁거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기체가 안정되었습니다. 기상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죠. 완전히 잠잠해지고 나서 사람들은 차례대로 화장실에 들렀죠. 멀미 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야기하고 보니 제 첫 비행은 정말 다사다난했네요. 모두 중국인들 때문이었죠. 비행기는 기존 도착 예정 시간보다 훨씬 늦게 오스트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별일을 다 겪었지만 결국 다친 사람 없이 무사해서 다행이었죠. 착륙 후 승객들은 기내를 빠져나가셨습니다. 소란을 피운 중국인은 승무원들을 지나치며 뭐라고 궁시렁댔는데 보나마나 욕이었죠. 그 중국인을 제압해 주셨던 한국인 승객분은 한참 뒤에 내리셨는데 저희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갔죠.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핑 돌더라니까요. 이후 저는 중국인 승객을 응대해야 할 때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중국인이 싫다고 제 일을 관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또 이런 일도 겪었어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비행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착륙 후에 발생했죠. 태국 공항이 쓰레기장 같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지나간 자리라고 하더군요. 포장 껍데기 같은 것들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중국인들이 모쪼록 여행지에서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태국은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중 하나였어요. 태국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동양적인데 뭔가 또 오묘한 듯한, 제 어휘로는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어쨌든 태국은 북부에 이산 산악지대와 수도인 방콕이 있는 중부, 남부에 있는 푸켓이 전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서 일석삼조의 여행 효과를 볼 수 있죠. 세 지역 중 가장 좋았던 곳은 역시 중부였어요. 태국은 물가도 저렴한 편이어서 이만한 관광지가 없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스위스는 물가가 정말 악랄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게스트하우스에 갈 돈으로 꽤 괜찮은 호텔에 갈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런 만큼 이중가격제라는 황당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저는 도대체 중국인과 어떤 인연이길래 방콕에서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방콕 왕궁, 아룬사원, 짜두짝 주말 시장 등에 갔는데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단체 여행이라 때로 몰려다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은 존재감이 늘 너무 큽니다. 목소리가 너무 크거든요. 이러면 안 되지만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있어서 여행을 망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먼저 지나가고 그 뒤를 제가 걸으면 발치에 쓰레기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피해서 아예 다른 관광지로 갔습니다. 그들은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유적을 훼손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예전에도 이미 3500여 년 전 제작된 이집트 룩소르의 고대 사원 벽화에 나 여기 여행 왔다라고 쓰고 간 중국인의 이야기가 화제된 바 있었는데 또 그런 비슷한 일이 발생한 거였죠. 교양 없는 중국인들과 함께하는 비행은 내심 싫어했지만 그럴 때도 한국인 승객들이 있으면 훨씬 낫더라고요. 아마 첫 비행 때 제가 겪은 일이 뇌리에 강렬하게 남았기 때문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 만난 한국분들 중에서 무례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 학교에서는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건지 하나같이 성숙하고 차분하셨죠. 물론 성질이 좀 급해 보이는 분들은 좀 있었지만 효율을 따지다 보니 그런 거라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선이었고요.
다음 비행은 한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가는 한국이라 마음이 들듭니다. 저번에 갔을 때는 서울에만 있었는데 이번엔 길게 머무르면서 다른 도시에도 가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승무원 줄리아 씨가 자신의 첫 비행에서 중국인에게 호되게 당했다가 한국인 덕분에 벗어날 수 있었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중국인에게 저런 일을 당하고 여행지에서 교양 없이 행동하는 중국인들을 보게 된다면 중국인이 싫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